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둑 실력을 키우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소통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둑을 오래 배우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바둑 실력이 잘 안 느네. 뭘 해야 늘지? 이런 건데요. 제가 2,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바둑 실력이 성장하는 방식은 어떤 정형화된 규칙이 존재한다, 루틴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약 20년 동안 바둑 수업을 입문자부터 9단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이때 제가 내린 결론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정체기를 마주하는 것이 바둑 공부고, 이걸 적재적소에서 정확하게 뚫어주는 어떤 그 학습법을 인지한 채로 공부를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9단까지 종래에는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이제 내재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9단까지 가는 4단계 학습법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 자신도 이제 바둑을 10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도장 생활을 거쳐서 권도장하고 양도장 생활을 거쳐서 10대 시절을 다 바둑 공부에 다 불살라 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뭐 약간의 성과도 있긴 했어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긴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선수로서 활동을 해서 이제 입단 직전까지 가면서 아마대에도 우승했던 그런 내용이고, 이후로는 제가 이제 20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바둑 교육 쪽에 이제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제 바로 도장 사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육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노인분들, 입문 노인분들에 대한 바둑 수업을 꼭 해보고 싶어서 그 경험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무료로 이제 문화센터에 바둑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것도 한 1년 정도 무료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듯 저는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좀 다양한 레벨의 어떤 수강생들을 뭐 단체 수업, 개인 지도 뭐 다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학습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9단으로 가는 실력 향상 4단계 학습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에 녹여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강생들한테 생각해보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체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예요. 내가 지금 뭔가 막혀있는 부분, 좀 더 성장이 필요한 지점이 수읽기인지 집에 대한 부분인지, 여긴 집읽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문제인식 단계. 그 다음에 문제가 어느 정도 수익기가 문제인지 집이 문제인지 판단이 됐다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훈련 계획을 짭니다. 그 다음에 요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거, 가장 중요한 단계겠죠. 훈련을 진행하는 거. 아무리 뭐 계획이 뻑적지근해도 뭐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훈련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의 성과를 실전대국, 리얼 승부대국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요 4가지 사이클을 반복해서 진행한다면은 본인의 약점이 극복이 돼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 패턴이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그 개인 지도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 유단자 여성분인데요. 애기 엄마예요. 30대이신데 고분하고, 또 이제 제가 방과후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에서의 학생들, 초등학교 입문이죠. 그 친구들에게 방과후는 이제 완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는 요 그 4가지에 입각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제가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 성인분들이 계신데, 요 분께서는 9단을 찍으셨어요, 최근에.
여성분이시고 아이를 키우시면서 본업까지 있으신데 틈틈이 바둑 공부를 하셨고 저랑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셨어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올해 1월 24일 요때 6단에서 7단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레벨이셨어요. 근데 지금 7월이죠. 7월 현재에 이제 9단을 찍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 6월 중순쯤에 9단을 찍으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9단에서는 지금 성적이 좀 안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으시냐? 멘탈 괜찮으시냐? 했는데, 너무나도 의연하게도, 이제 괜찮다. 이거 우리가 다 겪어온 거고, 뭐 7단 때 겪었고, 8단 때 겪었고, 이제 또 9단에서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또 거치는 거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돌파해 나가는 경험이 있고, 뭐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게 의연한 답변을 주셔가지고 약간 이제 저와의 어떤 신뢰가 많이 형성됐고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시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입단대회까지 여자 입단대회까지 도전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뭐 응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고 방과후 입문자 수업도 이게 되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방과후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죠. 제가 초등학교에 이제 5군데 학교에 출강을 해서 입문자들에 대한 어떤 수업의 감각을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보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입문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려는 내용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가면은 입문자분들의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누적 랭킹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쳐볼까요? 보면은 지금 제가 수업을 지금 방과후에 올해 잠시만요. 이렇게 좀 이 정도로 키워볼게요. 방과후를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3, 4, 5, 6, 7 뭐 4, 5개월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수업하고 있는 방과후 친구들의 레벨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순위가 높고 공부량이 많은 이 공부량 순위인데요. 지금 도서관에서 바둑 문제를 6,500문제를 푼 친구가 1등이고 뭐 이런 식이네요. 이제 바둑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지만 이렇게 거의 20급대 초반 정도까지 여기 랭커에 오른 친구들은 20급 초반대까지 올라간 느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저랑 함께한 수업이 5개월 정도 됐는데 20급 초반대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된 상황이고 뭐 기력 측정에도 뭐 판수가 72회 뭐 이렇게 되죠. 판수가 꽤 됩니다. 그리고 승부의 같은 경우는 또 판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레벨에 맞는 봇과 대결을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방과후의 학생들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이렇게 재밌게 바둑을 이제 완전히 심취해서 바둑인이 다 된 거죠. 이 정도면은. 제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실력이 방과후에서도 이 정도까지가 성장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향후에 말씀드린 4가지 패턴에 입각한 바둑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방과후에서 성과가 있고 이거를 제가 토대로 그 방법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 이제 소통을 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패턴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바둑의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둑의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4가지 패턴의 학습법이 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분께서 보시더라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바둑은 2가지예요.
원리, 돌잡기, 그 다음에 집짓기. 이 두 가지의 규칙에서 벗어난 바둑의 착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진서 구단, 이창호 구단 뭐 이런 이제 인류 기사들의 착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긴 수들이 나오고, 오늘 바둑을 배운 학생들의 바둑에서도 돌 따내기를 배웠다면은 뭐 돌잡기를 생각하면서 바둑을 둘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뭐 고수든 하수든 최강자든 입문자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둑이라는 게임에 중추적인 두 가지 룰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학습법은 우리는 뭐 수익기 공부를 한다, 돌잡기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익기 공부는 수를 얼마나,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고,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결과를 판단하는 것까지를 통틀어 수익기라고 하지요. 거기에 이제 돌에 죽고 사는 게 엮여 있는 그 판단, 그게 수익기입니다. 그리고 이 집짓기 같은 경우는 집읽기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는 편이에요. 집읽기. 수익기에 대비되는 적절한 표현을 찾다가 저는 뭐 이 집읽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건 똑같지만 그 생각의 주체가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읽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둑 실력이 성장하기 위한 두 개의 거대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 맞춰서 성장해야지 바둑 실력이 정체기 없이 성장할 수가 있고, 정체기를 만나더라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 처진 바퀴가 뭔지, 고장난 바퀴가 뭔지를 체크한 다음에 고쳐서 바로 밸런스 있게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요 수익기의 학습법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사활이에요. 사활의 중요성. 이거는 뭐 다른 이제 기존의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정리를 너무 멋지게 해주신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상 깊게 본 영상은 우리 프로연우님의 영상, 바둑 실력 늘리는 법이랑, 그리고 서건우 프로도 있고 온라인 바둑 레슨님의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신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그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결국은 수익기가 중요한 이유는 한 수 실수할 때마다 30집 50집씩 터지니까 그 전에 아무리 포석정석 예쁘게 두어도 한 수로 다 토해내는 상태가 되니까 요게 갖춰져야지 바둑의 궁극적인 기력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강의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릴 때 권감용 사원님과 양재호 사원님 모두 다 수익기 공부를 절대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내가 수익기 공부를 안 했다면은 그 마음이 불안해지는 정도로 그 마인드셋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항상 강조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두 분 사모님께서. 그래서 수익기의 중요성, 사활의 꾸준함은 뭐 항상 강조되어 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짓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시중에 이제 뭐 이걸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뭐 포석, 정석이 있지만, 포석, 정석은 사실 초반에 국한되는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초반은 이제 바둑의 승패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돌잡기의 사활 같은 포지션으로 우리가 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형세 판단인데요. 이게 수익기의 사활처럼 집읽기의 형세 판단은 절대 이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 사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활을 아예 안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수를 놓치는 착각이 좀 발생이 됩니다. 착각하는 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게 이제 종래에는 감 떨어졌다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활의 중요성은 이제 착각을 줄이고
내가 볼 수 있는 수의 범위를 확대한다가 목적이 있고, 집 짓기 형세 판단의 학습의 목적은 이 지금 바둑의 상황이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기반한 향후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가치도, 빈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큰 자리인지 작은 자리인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형세 판단입니다. 바둑에서 초반전에서 큰 자리에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게 형세 판단이고, 중반 종반에는 이제 내가 바둑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리한 바둑은 깔끔하게 골인을 해버릴 수 있고요, 우리 이창호 구단처럼. 그 다음에 좀 불리한 바둑이라도 이제 좀 형세 판단이 됐을 경우에 조금 더 강한 수를 우리가 자기 실력 내에서 고를 수가 있겠죠. 이게 쌓여서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활과 형세 판단, 수읽기와 집읽기, 돌잡기와 집짓기, 요거는 바둑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원리이자 바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바퀴가 이 철길을 타고 갈 때 어느 한쪽이 바퀴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갈 수 있지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바퀴로 부하 걸리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근데 어찌됐든 다음 레벨에 도달할 수는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단인 사람이 2단을 찍고 싶은데 이 집짓기가 문제의 핵심은 집짓기인 상황이에요. 이게 좀 지금 약점이에요. 근데 수익 공부는 주구장창합니다. 그래도 2단 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 그 다음에 2단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3단을 또 가기까지는 결국은 이 집짓기의 병목을 해소하고 3단을 또 갈 수 있게 되거나, 또는 또다시 1단에서 2단 간 것처럼 더 큰 노력으로 영차 한 바퀴로 달리는 과정을 거친 끝에야 3단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밸런스를 중시합니다. 밸런스가 맞춰지면은 병목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리에 대해서 일단 요 정도 설명을 일단은 좀 드려봤고요.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리에 대해서 소개드렸고, 수읽기랑 집읽기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요거에 이제 초반, 중반, 종반의 비중이 또 제가 통계적으로 또 뽑아낸 게 있는데요.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수읽기 못지않게 집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수읽기 못지않게 집읽기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서비스에서 그 천판에 어떤 학생들의 대국을 통계를 내봤어요. 이 국면에 대해서 좀 전투적인 수익기가 필요한 국면과 집바둑 국면을 통계를 냈을 때 그 비율을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AI 클로드에게 분석을 요청을 해봤는데 그 결과는 이 초반의 비중에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집읽기죠. 초반은 7대3 정도의 이제 집 비중이 더 높았고, 중반에서는 요게 이제 거의 5대5에 가까이, 물론 기풍에 따라서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네, 중반에 대해서는 이제 5대5 정도 집읽기와 수읽기의 비중이 있고, 종반은 이제 압도적이었어요. 이제 뭐 8, 9 뭐 이 정도였거든요. 8.5 뭐 이랬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8
8대 2 정도의 비중이었다. 수익기와 집읽기의 거꾸로 썼네요. 집읽기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정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이제 200수 기준이거든요. 200수를 놓으면은 내가 놔야 되는 수 중에서 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놓는 착점의 비중이 훨씬 많긴 한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수읽기보다 집읽기가 더 중요한 거냐? 그건 또 아니겠죠. 왜냐면은 수읽기는 한 수 실수로 몇십씩 터져버리니까. 예. 그래서 둘 다 가장 중요한 바둑의 핵심 원리이고, 요거를 내가 어떤 지점이 지금 약한지, 내 1단이라면은 1단 기준에서 집읽기가 더 지금 떨어지는지 수익기가 떨어지는지 요걸 판단해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4가지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9단으로 가는 실력 향상의 4단계 학습법은 정체 원인 파악, 수읽기와 집읽기 2개 중에서 내 약점이 뭔지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전 대국을 통해서 내가 훈련한 게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 이 4가지가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스텝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여기서 잠시만요. 조금 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줬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AI로 이제 정체 원인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AI로 내가 역전당하는 장면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이제 잘 나와 있죠. 타이젠 대국을 두셨다면은 타이젠 대국 끝난 다음에 결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 대국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역전을 당한 그 장면, 이제 바둑이 내가 유리하게 승률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집혀 버리는 그 장면, 승부처라고 하죠. 예. 승부처에서 내가 놓친 그 장면이 수읽기를 하다가 내가 미스가 난 장면인지, 집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미스가 난 장면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당연히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많은 판에 대한 통계로 판단을 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이제 자가 진단을 할 때는, 그렇게 툴을 쓰지 않고 자가 진단하실 때는 요 포인트로, 내가 거의 수읽기에서 실수가 나오네, 아니면 내가 거의 집읽기에서 실수가 나오네, 요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 실수의 장면이 뭐 물론 이제 그 초반, 중반, 종반 중에 어느 라운드에서 실수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조금 더 딥하게 제가 수업을 하는 수강생들에게는 그 정도까지 더, 이거 이외에도 더 체크 포인트가 많긴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고도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 정도 느낌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선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원인 문제 인식이 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고칠지를 계획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이것도 당연히 더 이제 딥하게 분석을 들어간다면은 체크 포인트가 훨씬 많아지지만, 가장 쉬운 체크 포인트로 간결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수익기에 대해서 조금 실수가 많다라고 자가 진단이 되셨으면은 수익기 훈련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익기 훈련 계획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실수하는 그 수익기의 장면이 볼 수 있는 수인데 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단수를 못 봤네 라든가, 뭐 간단한 환격을 못 봤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수를 못 보는 경우가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내 레벨보다 무조건 5레벨 정도는 낮은 이제 사활을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1분 이내에 거의 엄청 빠르게 풀 수 있는 사활들을 많은 양을
풀어 제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수를 놓치는 케이스가 이 훈련을 하면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활 문제를 선택할 때의 방법은 내가 착각인지 아니면은 어려운 수, 그러니까 이 수는 내가 다시 봐도 잘 모르겠는 수 그런 곳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은 사활을 이제 풀면서, 그러니까 본인 실력대의 사활을 풀거나 조금 높은 사활을 문제 수량을 욕심내지 말고 진득하니 쳐다보면서 수리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지 못했던 장면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키를 할 때의 공부 방법은 여기 내가 착각이 많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훈련 방식이 달라집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체크 포인트고, 수익기에 대한 부분이 승부처에서 놓치는 게 아니라 집읽기의 장면에서 내가 맨날 놓친다, 바둑을 그르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이때는 또 뭐 그 초반전의 라운드에 따라서, 초반전이면 이제 포석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포석 훈련 같은 경우는 하기가 너무 좋죠. AI가 있기 때문에 AI랑 뭐 한 40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두시면은 패턴 학습이 됩니다. 어떤 이제 AI가 두는 수의 패턴들을 나도 이제 체득해 나가버리는 거죠. 그거나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정석 위주의 패턴, 쉬운 정석만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걸 이제 돌려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생 때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둑을 두면은 선배님들이나 사부님들이 너 매뉴얼 바둑 두냐 하면서 많이 혼나곤 했는데요. 근데 그 매뉴얼 바둑이 초반전이 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초반전에 실점을 막아내는 데는 아주 좋은 훈련법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도장에서 그렇게 매뉴얼 바둑이라고 꿀밤 맞았던 이유는 다들 이제 프로가 목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매뉴얼 바둑보다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좀 원리를 좀 더 이해하면서 포석을 짜야 되는, 자기만의 스타일도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포석 훈련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게 승패랑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이겁니다. 형세 판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형세 판단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고, 그러면은 사실상 그 병목을, 집읽기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문제 풀기에 대한 거니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전 훈련대국에서도 첫 수부터 끝 수까지 집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바둑을 두어보는 연습을 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집읽기 도움이 되고요. 또는 처음부터 끝수까지 수익기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바둑을 둬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스스로 이제 테스트 점검을 하는 거죠. 연습 삼아서. 그럼 이제 바둑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의 수익기의 힘과 집읽기의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 원인을 파악한 뒤에는 그 뒤로는 훈련대국도 수익기만 하면서 두는 것, 집읽기만 하면서 두는 것, 이 두 가지로 또 연습 바둑도 갈래가 나뉘기 때문에 문제풀이 연습 대국 모조리다, 요 1번에 기반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게 이제 됐을 때 요걸 반복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게 실전 대국, 이제 실전 대국에서는 훈련 대국처럼 내가 약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두는 게 아니라 리얼 승부로 뭐 수익기 해야 될 때 수익기 하고 집읽기 해야 될 때 집읽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리얼 승부 대국을 했을 때 내가 승률이 높아지는가, 1단이었다면 2단을 찍어내는가, 뭐 그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요 과정이에요. 결국 바둑 실력이 드는 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수강생분이 9단까지 찍은 것도 그렇고, 그분께서 이제 형세 판단에 대한 게 조금 이제 많이 약한 부분이 계셨고, 이제 수익기에 대한 부분만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고, 평상시에 뭐 대국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집에 대한 생각만 포커스 맞춰서 한번 해보시라, 뭐 이렇게 주문을 드렸지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요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개요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딥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이번 영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박수 쳐주신다면은 예, 다음에 또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바둑 실력 느는 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